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굿모닝 MB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의 등교 수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400곳이 넘는 학교와 유치원이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감시체계를 운영한 지 하루 만에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 2건이 확인됐습니다. 2명 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당국은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희기억연대 부실회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계 담당자를 조사한 데 이어 윤미향 당선인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열흘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잇따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는 아이가 자신의 딸을 때려 뒤쫓았다고 진술해 고의로 사고를 낸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17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오늘 예정대로 등교를 시작합니다. 등교 대상자만 240만 명인데요. 마음 놓고 학교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벌써 등교 연기 결정을 한 유치원과 학교가 전국 450여 개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유치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서구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 10여 곳이 오늘로 예정된 등교를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양천구 초등학교 2곳도 마찬가지. 이처럼 등교를 미룬 학교는 서울과 경북, 경기도를 포함해 450여 곳입니다.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 걱정은 깊어집니다. 코로나가 아직 0명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지금 생기는데 9살이에요. 현장학습 내도요. 그냥 안 보낼 생각이에요.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등교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도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초등학교는 최소 주 1회 등교가 원칙이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다 1, 2학년이 다 등교하지는 않아요. 격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1, 2학년 중에서 한 학년만 다음 주에 등교하게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4일간까지도 등교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인 학부모의 선택지가 또 열려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배합하는 방식이 또 다르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 선택지를 가지고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서 확진자가 생기면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지를 학교장과 교육청이 협의합니다. 또 순차 등교로 중학교 수업 일수가 고등학교보다 부족한 만큼 중학교 1학기 지필평가는 한 번만 보도록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자가 255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이제는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늘면서 이 물류센터 측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자가 25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7차 감염자까지 나왔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해 학원을 거쳐 노래방, 음식점, 이후 확진자의 가족까지 전파가 이어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7차 전파 1명을 포함해 6차 전파 12명, 5차 전파가 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접 클럽에 간 사람이 96명이고 이들로 인한 N차 감염이 159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접 방문한 사람보다 이들로부터 전염돼 확진된 경우가 더 많은 셈입니다. 한 명의 환자가 상당히 많은 그 수의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다시금 강조드리면서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무자 11명과 이들의 가족 등 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물류센터 전 직원은 물론 퇴직자까지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측은 제품이 포장된 상태로 입고되기 때문에 직원이 접촉할 수 없고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코로나19가 어디서 시작했냐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이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며 가세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日本の立場でありますが、こ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ついては、中国から世界にこれは広がったというのは事実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코로나19 책임을 두고 미중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실책에 대한 일본 내 비판 여론도 잠재우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중국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코로나19 기원 문제는 과학적 문제라며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我们坚决反对将病毒来源问题政治化、污名化。 또 중일 양국의 공동 방역 노력에도 어긋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불씨가 중일 관계에도 올마붙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아시아와 북미, 유럽권의 확산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코로나19가 이번엔 겨울을 맞은 지구 반대편 남반구로 세를 넓히는 모습입니다. 브라질의 한 대형 육류업체에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더니 340여 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병원 응급실이 코로나19 감염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2명의 간호사가 15명의 환자를 교대로 보고 있고 그 옆에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시신까지 놓여 있습니다. A situação está bastante trágica, né? Os trabalhadores estão trabalhando em péssimas condições.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이 집단 매장된 브라질의 한 공동묘지. 최근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무덤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브라질의 신규 확진자 수는 11,000여 명, 사망자는 807명이 늘었습니다. 브라질 남부의 한 육류업체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340여 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 조치됐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더라도 날씨가 추워지는 남반구에서는 확산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페루와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에서 매일같이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WHO 산하 법미보건기구는 오는 8월 초까지 현재 2만 3천 명 수준인 브라질 내 사망자가 9만 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의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당선인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실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오후 정의연의 회계 담당자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의연 업무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당선인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명문을 냈던 정의연의 전 공동대표는 검찰 수사의 결론이 나기 전에 당사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정의연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안타깝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뒤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 의원은 전신인 정대협이 일관되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열흘 가까이 침묵 중인 가운데 민주당 내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이 직접 의혹을 소명하라며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후폭풍이 거셉니다. 닷새 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당선인에 대한 함구령에 나섰지만 당내 비판이 또 터져나온 겁니다. 강창일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결자 해지를 해야 하는데 서둘러 입장을 내지 않으면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명할 건 해명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도 지고 빨리 정리해서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내 기류가 점차 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난 14일 윤 당선인을 지지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남인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기된 의혹을 소명하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인이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이 할머니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모독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할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용수 할머니는 불쾌해하면서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이용수 할머니에게 줬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그 연세 어르신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게 금방금방 드러나는데. 김 씨는 배우자로 가자평화인권당 최용상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에서 사과보다 보상이 우선이라는 최 대표의 논리가 보이고 최 대표의 공천 탈락이 윤미향 당선인 때문이라는 불만이나 오해가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할머니 수양딸은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씨를 향해 오만한 생각이라며 자신이 할머니와 수일간 논의하며 기자회견문을 직접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거 가지고 트집 잡아서 하는 거 아니라며 다신 이야기하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후원금 논란이 불거진 나눔의 집에서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어제 새벽 별세했습니다. 올해만 3분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17명뿐입니다. 윤길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다는 내용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와 유가족의 뜻에 따라 할머니의 신상과 빈소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집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노인성 질환이 있던 할머니는 지방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에서 외부인의 방문을 원하지 않아 빈소엔 안신권 소장을 비롯한 일부 나눔의 집 관계자들만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분께서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빈소를 제가 장례식장 비용. 네. 지난 1월 경남 창원에 이어 지난 3월 대구에 거주하던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올해에만 3분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별세로 나눔의 집에 남은 5분의 할머니를 비롯해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7명으로 줄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동안 조사받고 나서 귀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새벽 1시 반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소환된 지 17시간 만입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그룹 경영권을 불법 승계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합병 비율 조작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의 해명과 마찬가지로 기업 합병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견해입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 소환 조사 여부와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함께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경북 경주의 한 골목에서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 학생 측은 사고 직전 가해 운전자가 200m나 쫓아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이 골목길로 들어오는 순간 흰색 SUV가 빠르게 오더니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차량은 피해 학생이 탄 자전거를 타고 넘기까지 합니다.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이곳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180m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피해 학생 가족들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합니다. 놀이터에서 피해 학생이 운전자의 딸과 다툰 뒤 여자아이 엄마가 차를 몰고 200m를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코너에서 들어올 때는 서행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거침없이 엑셀을 쫙 밟아가지고 들어와요. 브레이크도 밟지도 않고 그런 점에서 이제 고의성이 다분하지 않나요?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제한 속도 준수 등 민식이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여야는 어제 첫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법정 시한 내 21대 국회 개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줄다리기가 팽팽했는데요.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첫 회동에 나선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지만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은 팽팽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회기를 시작하기 위한, 국회를 열기 위한 협상을 아주 지난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까 혹시 인해 전술로 저희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177석 무게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예결위와 법사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견제 기능을 위해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에서도 개헌 관련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두고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중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내일 표결할 예정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홍콩인들의 대만 이주 문의가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이 자유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오늘 또 대규모 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从国家层面建立健全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 전인대가 이처럼 홍콩 보안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자 홍콩 시민들의 대만 이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습니다. 홍콩 경제일보는 지난 22일 홍콩 보안법 초안이 소개된 직후 하루 만에 대만 이민 문의가 평소의 10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내일 진행될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법안 표결 이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Time and again, in the last 23 years, whenever people worried about Hong Kong's freedoms of speech and freedoms of expressions and protest, time and again, Hong Kong has proven that we uphold and preserve those values. 하지만 홍콩 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제정이 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홍콩 시민들도 오늘 대규모 시위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중국 정부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결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요즘, 한국을 찾은 글로벌 미술가들의 작품이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어떤 작품을 선보였을까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자연 그대로 말린 꽃들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양한 색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연의 재료로 작업하는 프랑스의 리오넬 에스테브가 프로방스의 종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가는 여름 동안 꽃들을 건조, 접착하고 또 햇볕에 종이를 말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겨울 동안 세밀한 붓질로 색을 입히면 계절을 담은 작품이 완성됩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 프로방스에서 작가가 직접 수집한 꽃들과 식물의 수채화 물감으로 자연의 빛과 공기에 집중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푸른 옷을 입은 소녀가 눈물을 흘립니다. 미국 작가 마거릿 킨의 아시아 최초 회고전 빅 아이즈는 제목 그대로 큰 눈의 어린이가 등장합니다. 지난 2015년에 개봉한 팀 버튼의 영화 빅 아이즈를 통해 작가의 실화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전시에서는 오묘한 눈빛의 빅 아이즈 시리즈를 비롯해 모딜리아니 화풍을 닮은 여인상 등 130여 점을 선보입니다. 마가렛 킨은 1960년대 미국 사회의 여권 신장, 그리고 미국 사회의 현실, 그리고 키치 예술이 확산되는 과정 등을 담은 중요한 작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를 찾아서 느낄 수 없는 이국 문화의 정취. 독특한 분위기에 미국 프랑스 작가의 미술전이 호기심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군 해변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한 명이 어젯밤 목포에서 검거됐습니다. 해경이 주민으로부터 모터보트 발견 신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사흘 만입니다. 해경은 해당 용의자를 대상으로 밀입국 경위와 밀입국 이후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밀입국자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 입주민 A씨가 오늘 오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자택인 서울 우이동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 씨와 이중주차 문제로 다툰 뒤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디스니입니다. 오늘부터 디스니의 1인 TV를 시작하겠어요. 그럼 잘 들어봐 주세요.
사실 사탕 사놓겠을 때 되나? 사놔버렸어. 사도 가자요. 우리 수진이 이거 입으면 정말 이제 오른 것 같구나. 이건 열여섯 거 됐습니다. 거들. Children up to 5 years of life in the country are having their first studies to be outdoor injected. 코로나19에도 자연재해는 어김없이 지구촌 곳곳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이클론과 홍수에 이어 이번엔 폭풍우가 러시아를 덮쳤습니다. 강력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나무들이 세차게 흔들립니다. 결국 나무들은 도로를 가로막고 쓰러져 버렸는데요. 얼마 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지역에 초속 27m의 강한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벌어진 일입니다. 건물 지붕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대형 크레인까지 힘없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최소 3명이 목숨을 잃고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새하얗고 둥글둥글한 외모가 매력적인 흰고래 벨루가 한 마리가 자신과 똑 닮은 귀여운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눈부시게 하얀 벨루가 옆으로 작은 벨루가 한 마리가 함께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리번 아직은 미숙한 듯 큰 벨루가를 따라 조심조심 헤엄치는데요. 미국 애틀랜타의 한 수족관에서 20살짜리 엄마 벨루가 위스퍼가 열흘 전 낳은 새끼 벨루가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태어난 아기와 엄마는 현재 무리로부터 격리돼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는데요. 다행히 모두 건강하다고 하니 앞으로 무럭무럭 자랄 일만 남았네요. 한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에 마스크 품귀 현상까지 겹쳐 비닐봉지나 페트병, 과일 껍질까지 기상천외한 마스크들이 등장했는데요. 독일에서는 얼굴부터 목까지 전부 가릴 수 있는 마스크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얼굴에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큼직하니 얼굴부터 목까지 전부 가려지는데요. 독일 쾰른의 한 회사가 쾰른 학생 14만 명을 위해 제작한 얼굴 보호대라고 합니다. 마스크처럼 입뿐만 아니라 눈도 보호할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도 막아준다는데요. 착용하는 부분이 고무줄로 돼 있어 편안하고 무척 가볍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마스크보다 더 확실한 보호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는 먹구름이 몰려왔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날이 맑아지겠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요. 서울의 낮 기온 24도로 따뜻하겠고 대전은 25도, 대구는 28도로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다소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 강한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스크는 물론이고요. 선글라스와 모자도 함께 챙기셔야겠습니다. 위성경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끔 구름 지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보이진 않지만 중북부 지역과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거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에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단 오늘 아침 어제만큼이나 쌀쌀합니다. 이 시각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12.7도, 청주 14.9도, 광주는 17.2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24도, 강릉 23도, 청주와 대전 25도, 광주도 25도, 창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호남에서 비가 조금 오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껑충 올라서요. 서울의 낮 기온 27도, 토요일에는 28도, 일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갈수록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